안녕하세요, 독일카씨입니다. 오늘은 식물 키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흙, 그 중에서도 상토와 배양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많은 식물 키우시는 분들이 원예용 상토가 뭔지, 배양토가 뭔지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요즘엔 굉장히 정보가 많기 때문에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를 통해서 식물을 잘 키우는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누구는 상토, 저희는 이제 원예식물을 다루니까 원예용 상토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배양토를 사용을 해서 분갈이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상토가 뭔지 배양토가 뭔지 둘의 차이점은 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그 내용을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상토와 배양토의 공통점은 식물을 식재할 수 있도록 나온 그런 흙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식물을 심어 키우기에 적합한 그런 흙 중에 하나지만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상토인데, 이 상토의 경우는 아무 회사에서나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받은 회사에서만 이 상토를 재배 및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토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코코피트, 그 다음에 피트모스, 벌라이트, 질석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비료 성분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상토는 우리가 먹는 작물을 조금 더 잘 키우기 위해서 나라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흙들이 잘 관리가 돼야지만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제 품질이 균일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거를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토 같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회사들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재료들이 얼만큼 들어갔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믿고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토도 굉장히 다양한 회사에서 제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A 회사의 상토가 좋다, 어떤 분은 B 회사의 상토가 좋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어요. 원재료의 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그 정도 차이일 뿐이지 제품의 질이나 이런 데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원예용 상토는 굳이 크게 비교해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또한 원예용 상토는 물도 잘 빠지고 가볍고 깨끗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식물을 키우는데 정말 좋은 재료이긴 하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 원예용 상토가 나온 이유는 씨앗을 발화시켜서 어느 정도 모종 형태로 만들 때까지 단기간 식물을 키우기 위해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오랜 시간 저희처럼 화초를 키운다거나 요럴 때에는 사실 양분이 좀 적어질 수가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배양토가 뭔지 한번 살펴보면, 코코피트와 피트모스를 주 원료로 하고 펄라이트와 질석, 황토 등을 배합했다고 해요. 그럼 아까 상토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뭐가 차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황토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양토의 경우에는 법으로 크게 제지를 받지 않아서 많은 회사에서 이렇게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재료가 몇 % 들어가 있는지 표기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약간 이런 배합률의 자유가 좀 있습니다. 보통은 상토에 들어가는 주 원료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자연적인 부산물들을 조금 넣어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한번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이 상토이고 오른쪽이 배양토예요. 겉모습으로만 봐서는 그렇게 큰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을 텐데요. 일단 이렇게 들어보면 무게에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아까 상토는 코코피트와 펄라이트, 그 다음에 질석과 버미큘라이트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그 재료들이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촉촉한 상태여야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살짝 말라있는 점만 좀 양해를 부탁드려요. 요게 코코피트예요. 코코넛 열매의 그 부산물을 잘게 갈아서 만든 거고요. 요게 이제 피트모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끼가 오랜 기간 퇴적이 되면서 생성된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상토 안에 있는 요 하얀 알갱이, 요게 가끔 스티로폴 조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굉장히 가볍거든요. 요거는 이제 진주암이라는 암석을 정말 뻥튀기 할 때처럼 고온으로 이렇게 팽창시킨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암석이지만 굉장히 가벼운 요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반적인 상토 회사들의 비율대로 한 70대 20대 10 요 정도 비율로 한번 섞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대충 조금 섞어 봤고요. 여기다가 제가 수분을 조금 추가를 해서
최종적인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토가 완료가 되었어요. 수분을 조금 추가해 주니까 정말 상토의 느낌이 살아났습니다. 그럼 이거 제가 만들었으니까 독일카시 원예용 상토 이렇게 해서 판매하면 될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받은 회사들만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만들어서 판매하면 불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배양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시겠지만 상토를 만드는 데 쓰이는 그런 재료에 황토가 조금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럼 배양토가 훨씬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만 하더라도 항상 식물 분갈이를 할 때 제 영상을 오랜 기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원예용 상토에다가 뭐 산야초를 섞기도 하고 정말 자연의 흙, 밭흙 같은 걸 많이 섞어서 하잖아요. 요것들이 이제 정말 자연에서 나온 흙이 아니기 때문에 양분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가지 않고 오랜 기간 식물을 키우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여러 재료들을 섞어가지고 식물을 키우고 있는데 이 배양토가 딱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상토 베이스에다가 황토가 들어간 데도 있고 바크가 조금 추가되어 있는 그런 제품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법적으로 제지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본인들의 노하우를 섞어서 이런 흙을 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럼 앞으로 나도 배양토를 사서 써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배양토가 정말 좋긴 한데 이것도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너무 배합률이 다르고 어떤 재료가 들어있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고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알 수 있더라도 이렇게 뜯어보기 전에는 아니면 식물을 키워보기 전에는 이 흙이 우리 집 환경 그리고 내가 키우는 식물에게 맞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이 핵찬솔 좋은 배양토라는 제품은 이거 제가 제 돈 주고 사온 거고 광고 같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배양토 제품들을 한번 보고 나서 이제 특성이라든지 이런 용도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고 나서 왠지 안에 조금 제 스타일로 배합이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해봤었는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를 앞으로 조금 써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좋다는 건 품질이 좋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 집 식물, 제가 식물을 키워가는 그런 스타일에 맞는 흙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긴 하지만 나에게 맞는 흙 제품을 찾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자, 이 모습은 여러분들 굉장히 낯이 익으시죠? 원예용 상토에다가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섞어서 식물 분갈이를 해주잖아요. 이게 이제 오랜 기간 식물을 키우기 좀 부적합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연의 흙을 요즘에 좀 많이 추가하는 편이에요. 옛날에는 진짜 홍천 정원의 밭흙을 퍼다가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정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자연흙을 구하기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다이소에 가시면 이렇게 분갈이에 적합한 흙이라는 1,000원짜리 제품이 나오는데 살균이 되고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이런 자연적인 황토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흙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추가해 주고요. 물 빠짐에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 산야초, 동생사, 저곡도 이런 것들을 조금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펄라이트도 집에 조금 있어서 더 추가를 해보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마사를 조금 섞으셔도 되고 산모래라고 하죠. 황토볼, 하이드로볼 같은 거를 조금 추가하셔서 본인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흙을 배합해서 쓰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왼쪽이 이제 제가 만든 일종의 독일카시 배양토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원예 산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의미는 요거를 제가 뭐 독일카시 배양토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해도 괜찮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은 제가 만약에 이걸 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정말 물빠짐에도 좋고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너무 좋다라고 사실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어떤 가정에서는 물이 또 너무 잘 빠져서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양토 자체가 이제 식물을 오랜 기간 키우기에 좋긴 하지만 어떤 재료가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요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런 배양토 여러 회사들의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그런
흙을 한번 찾아보신다거나 저처럼 그냥 원예용 상토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배수에 도움이 되는 그 다음에 자연적인 흙 같은 거 이렇게 추가를 하셔서 본인만의 배양토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짧게 만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이제 식물을 키우는 많은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